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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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저희 저번에 박군의 컨설팅 영상을 보시고 또 한 분이 한번 이렇게 컨설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뢰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뭐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이니까 또 이렇게 또 컨설팅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노 사장님과 함께 노 사장님이 또 질문지를 작성하셔가지고 저희는 한번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노사님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고요. 아쉽습니다. 네, 애가 영상으로만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애가 둘이 있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저는 애가 하나인데. 영상 끝나고 나이를 여쭤볼까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네. 일단 뭐 시작해 보시죠. 네. 어떤 시작? 일단 이 카테고리는 6개로 노 사장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첫 번째가 마케팅, 두 번째가 운영, 세 번째가 세금, 네 번째가 고정비, 다섯 번째가 차별화 전략, 여섯 번째가 매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하나씩 다 진행을 해보고 다 하셔야 돼요? 네, 뭐 다 일단 너무 수준이 낮은 거 빼셔도 돼서. 괜찮습니다. 일단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질문지를 보고 제가 막 답변을 막 미리 생각하거나 막 사실 그러진 않아요. 예. 제가 그냥 경험했던 거로 그냥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제가 뭐 좀 이건 좀 답변하기가 뭐 어렵다던가 혹은 뭐 사실 사회 도덕적으로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던가 이런 거는 따로 제가 뭐 메일이나 네.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질문만 읽어주십시오. 질문을 제가 읽을까요? 네네네. 크게 6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네네. 가장 제가 궁금하다고 했던 이제 마케팅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마케팅 단락에서 네네.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마케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광고를 어디에다가 또 어떻게, 그리고 비용은 또 얼마나 들고 그 비용 대비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런 효과가 미미한 효과일 수도 있고 큰 효과일 수 있는데, 미미하다고 해서 짧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크다고 해서 한 번만 하고 말 것인지,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마케팅은 제가 저희 마케팅 쇼핑몰 창업 스토리의 마케팅의 파트 1, 2로 해서 길게 거의 1시간 가까이 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마케팅이 참 어려워요. 어렵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전에 2000년대의 마케팅은 정말 뭐 쉽게 말하면 좀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돈을 넣으면 돈이 안 나와. 요즘 마케팅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쇼핑몰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마케팅 효율이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모바일 생태계에 문제가 있어요. 예전엔 마케팅을 다 하면 PC로 마케팅을 하고 그 마케팅을 보는 사람들도 다 PC로 봤는데, 요즘 마케팅을 하면은 이 PC와 모바일 비율이 보통 7: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PC가 7? 아니요. 모바일이 7. 모바일이 7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은 화면이 작으니까 노출되는 것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면, 내가 액세서리가 100개가 있는데 손님한테 하나 골라보라는 거랑 액세서리가 1000개가 있는데 손님한테 하나 골라보라는 거랑 후자가 더 선택받을 확률이 높은 것처럼 PC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노출되는 게 뭐 15개인데 15개 중에 내가 하나를 이렇게 꽂는 거랑 모바일은 5개거든요. 5개 중에 하나를 꼽는 거랑은 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효율의 차이가 사실 좀 많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로 바뀐 다음에는 이 마케팅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액세서리 카테고리로 픽스를 했을 때는 이게 참 광고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브랜드가 딱 있으면 브랜드로 이제 브랜딩 광고를 해서 바이럴 같은 걸 뿌리면 될 텐데,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뭐 귀걸이면 귀걸이, 목걸이면 목걸이, 뭐 그런 식으로 개별 상품을 다 바이럴 하기에는 너무 단가가 안 나오고, 너무 단가가 안 나오고,
예전에는 사실 키워드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귀걸이, 뭐 목걸이, 뭐 은귀걸이, 뭐 은팔찌, 뭐 은반지 이런 식으로 해도 그 키워드의 어떤 비용 자체가 뭐 클릭당 한 300원에서 500원, 좀 비싸봐야 1000원. 그러니까 키워드만 해도 사실 키워드를 다 이렇게 등록도 못하죠. 키워드 자체의 클릭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광고비만 해도 꽤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제 생각에는 키워드 광고를 해서는 좀 답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뭐 사실 애드블럭 같은 걸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애드블럭을 쓰면 키워드 노출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네이버에서 원래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렇게 키워드 광고가 뜨잖아요. 클릭 초이스라고 이제 뜨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휴대폰도 그렇고 PC에도 그렇고 애드블럭이란 프로그램을 설치해버리면 광고가 아예 안 떠요. 키워드가 아예 안 떠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애드블럭을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쓰면 또 키워드 자체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키워드 1위에 올린다 해도 클릭률이 뭐 2%? 2%도 안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2000년대 중반 이때만 해도 1위에 올리면 클릭률이 많이 나올 경우에 10%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색하는 사람이 10명이 1위 자리를 클릭한다는 건데 10%가 뭐 낮으면 한 6%, 7%. 근데 요즘은 1위에 올려도 1점 몇 프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100명 검색하면 1명 클릭한다는 얘기예요. 1위에 올려도 최상단. 이 그 순위는 비딩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돈 많이 입력하는 사람이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위가 아닌 무슨 뭐 5위, 뭐 10위 이렇게 올려서는 0점대가 나와 버리는 거죠. 클릭률이 0점대.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도 힘들고. 이거는 사실 요즘은 이제 결국에는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하고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특히나 패션 카테고리라면 당연히 인스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인스타도 사실 가장 베스트는 사장님이 스스로 멋있는 사진을 찍어서 어떤 좋은 해시태그를 달아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고, 이 뭐 귀걸이가 엄청 예쁘다던가, 혹은 이 모델이 엄청 예쁘다던가, 혹은 이 모델과 귀걸이가 어울린 이 분위기가 너무 멋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좋아요를 이끌어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울 때는 인스타도 뭐 좀 그렇지만 작업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을 때 팔로워를 10,000명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있어요. 저렴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 인스타가 있는데 그 인스타를 딱 들어갔는데 팔로워가 100명이야. 그러면 사실 좀 약간 허접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업체 인스타 딱 계정을 들어갔는데 팔로워가 뭐 10만 명이야. 그러면 여기 뭐 대박 업체인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작업해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전통적인 우리의 그 쇼핑몰 예전에 하던 어떤 키워드 마케팅이라던가 리마케팅, 구글 배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효과가 많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모바일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인스타나 페이북은 어쨌든 이걸 PC로 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질문에도 있지만, 질문에도 이제 곧 나오지만,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같이 그러니까 하나의 앱 말씀하시는 거죠? 앱이요. 앱을 이제 만들 건데, 그러니까 PC보다는 앱이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더 위주로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앱은 제 생각에 뭐 여기 질문이 중간에 애플리케이션 꼭 이거 질문이 있던데, 제 생각에 앱은 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쿠팡이라던가 뮤에프라던가 뭐 11번가라던가 이런 것도 앱 사용률이, 제가 그때 기사에서 보기로는 앱 충성도가 제일 높은 게 쿠팡인가로 알고 있고 60몇 % 정도 되거든요. 이용자의 60몇 %가 앱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30%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회사가 앱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운로드 받을 확률은 사실 매우 낮고 심지어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해도 그거를 이용할 확률은 사실 더 낮은 거죠. 예, 그러니까 앱을 만든다는 건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앱을 정말 하고 싶으면 나중에 사장님이 쇼핑몰이 런칭이 되고 뭐 회원가입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단위 이상이 늘어났을 때 예,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앱을 통해서 뭔가를 구매하면 뭐 할인을 해준다던가 앱을 통해서 계속 뭐 무슨 뭐 푸시로 무슨 쿠폰을 계속 뿌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앱 사용률이 늘어나겠지만 네임밸류가 거의 없는 어떤 곳이 앱을 만든다고 해서 그 앱을 다운받을 확률도 매우 낮고 예, 그 다음에 다운을 받는다 해도 사용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인지도가 없을 때는 그렇죠. 안 하는 게 낫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고 네네. DB가 쌓였을 때는 네네. 적절히 활용하면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뭐 적절히 활용해서 괜찮을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회원이 한 2만 명 이상이다. 많은 게 아니죠 사실 2만 명도. 그것도? 예, 네, 2만 명도 많은 게 아니고 저는 질문지를 안 봤는데 그 앱이 아까 말씀하신 게임 앱에 네. 이 자체 쇼핑몰 자체. 제가 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봤더니 네네. 그 이런 액세서리 몰이 몇 군데가 있는데 가장 이제 메이저 업체가 있어요. 모 네네. 업체가 있는데 업체의 이 앱을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다운 받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일 이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이제 푸시라든가 그렇죠. 예. 그런 걸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방법을 다른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고.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으면 말씀하신 대로 푸시하는데 뭐 비용 뭐 그 사람이 동의를 했다면 그 뭐 앱 깔면 이제 푸시 동의 부동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동의를 했다면 뭐 저렴하게 이 알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카페 같은 것들이 좋은 게 카페장들이 쪽지를 막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법의 제한에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의 휴대폰 번호 안다고 해도 맘대로 문자를 못 보내거든요. 예, 법적으로 마케팅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푸시를 넣을 수 있는 건 장점이 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앱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사이트를 먼저 띄우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또 소비자니까 지금 핸드폰에 혹시 특정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나요? 아 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구매를 대부분 총각 때는 제가 총각 때는 이 앱 생태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구매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집사람이 대부분 다 구매를 해오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것치는 않고 대부분이 이제 시사라든가 그런 걸만 앱으로 정기 구독을 받죠. 보통 자기를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회사는 좀 큰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했는데 브랜드에서도조차도 그런 효용성은 없는 것 같고 저도 가죽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한번 팔아보려고 앱을 몇 개 받았어요. 백화점처럼 액세서리 여러 개 모아져 있는 앱이 있더라고요. 여러 업체가 들어가는. 텐바이튼 같은 거? 근데 그런데도 잘 구매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웹 자체가 굉장히 막 불편하고 막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 모바일 웹도 요즘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앱을 써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아무래도 중소업체가 앱을 만들다 보면 형태만 앱인 거지 그 안에 들어가면 모바일 웹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뭐 앱 제작비도 막 굉장히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앱이라는 틀만 만들어 주는 것 뿐이지 안에 돌아가는 방식은 모바일 웹이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마케팅은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위주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인 키워드 광고는 해야 되겠죠. 최소한의 키워드 광고들 그런 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이나 효과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이제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비용은 올라가는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가볼까요? 두 번째는 액세서리 모든 업체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나 액세서리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취급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 쇼핑몰은 예를 들어 헤어밴드만 되게 잘 팔아. 헤어밴드는
다른 데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게 전문성을 줄 수 있게 몇 가지만 하는 게 좋은지 아직 그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글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정답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게 남성은 사실 옷 스타일이 뭐 뻔하니까 남자는 빼고 뭐 여성으로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 옷 스타일이 뭐 러블리가 있고 뭐 오피스가 있고 이게 뭐 시쳇말로 이제 나가요 스타일이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스포티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완전 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섹시 컨셉으로 하면 당연히 막 굉장히 뭐 몸매도 좋고 예쁘신 분들이 섹시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고 러블리는 말 그대로 뭐 그 윤식당에 나오는 정유미 같은 모델이 되게 깔끔하게 생기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말 그대로 러블리하게 하고 사진도 좀 따스한 느낌으로 그렇게 찍고 뭐 이런 것처럼 아예 컨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액세서리도 저는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0대들이 하는 거랑 20대들이 하는 거랑 30대들이 하는 거랑 조금은 다를 거 아니에요. 아마 뭐 정확하진 않은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좀 알이 굵고 뭐 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이게 혼재돼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대들이 막 좋아할 만한 막 알 작고 막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막 굉장히 저렴한 거 막 2-3천원짜리 막 그런 거랑 막 되게 알이 굵고 막 되게 고가의 막 이런 거랑 막 이렇게 믹싱이 돼 있으면 이제 안 맞잖아요, 이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의류에서 사실 여성 의류 쇼핑몰들이 보면은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오는 쇼핑몰들도 그런 식으로 오피스나 러블리나 이런 걸 같이 짬뽕해서 운영하진 않아요. 네, 다 따로따로 운영해요. 우리 사이트는 뭐 그러니까 아예 이런 옷을 하고 싶으면 아예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따로 오픈해버려요. 네, 회사는 똑같더라도 사이트 자체는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 안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야 스타일 한다면은 뭐 그냥 뭐 이 컨셉별로 다 운영해도 되는 거 아니야? 스타일 한다 정도면 우리나라 뭐 최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쪽도 딱 자기네 그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 아이덴티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하면 고객이 오히려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딱 타겟 이 마켓을 제가 볼 때 세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령층에 그렇죠. 20대면 20대, 뭐 30대면 30대, 그리고 직장인인지, 어떤 그렇죠. 뭐 직장인, 대학생인지. 주부인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거기에 세팅해서 거기에 맞춰서 처음에는 그 라인업을 갖추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이 돼서 잘 된다고 하면 조금씩 확장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40대의 어떤 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액세서리 쇼핑몰인데 뭐 예를 들어 단가도 비싸고 막 굵직굵직하고 이런 건데 갑자기 이제 우리 잘 되니까 다음에 확장 전략으로는 10대로 가겠다. 이건 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30대까지 좀 포용할 수 있는 스타일, 약간 좀 더 젊은 스타일을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이제 좀 간극이 많이 벌어진 것들은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따로 쇼핑몰을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패밀리 사이트 같은 식으로 묶어서 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사이트에 어떤 뭐 적립금을 쏜다던가 여기서 이 사이트에 적립금을 쏜다던가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구매했을 때 이 사이트에 어떤 브로셔 같은 거를 넣고 보낸다던가 뭐 이런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밀리 사이트로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비슷한데 제품은 똑같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화장품, 아이 화장품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서브로 운영하시는 게 아이 뭐 젖병세제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카테고리가 맞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운영하세요. 근데 브랜드는 다르고. 근데 뭐 화장품을 구매하면 요거 뭐 어떤 할인 쿠폰 같은 걸 같이 동봉해서 계속 보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충성도가 생겼을 때 이 회사 아이 화장품 괜찮은 거 같네?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그 젖병세제나 그런 것도 이제 산다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잘 된다고 하진 않던데. 근데 이게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실제로 제가 지금 팔려고 하는 물건을 손님이 하고 있지만 도매거든요. 오는 손님 대다수가 20대는 거의 없어요. 30대 이상, 30대, 40대, 50대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악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매장의 그 물건의 색깔은 어쨌든지 간에 30대 이상들이 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쇼핑몰에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는 연령층이 잘 아시잖아요. 어떤 연령층이 제일 많이 구매를 하더라. 네네. 그게 맞을까요? 그거는 근데 그 누님 매장은 도매인 거고 네. 그 도매 매장에서 물건을 말 그대로 떼가는 그 사장님들의 연령과 그 사장님들이 어떤 연령층을 상대로 장사하는 거랑은 매칭이 안 되죠. 물론 그렇죠. 예, 50대 사장님이 물건을 떼간다고 해서 그 사장님의 손님층은 50대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누님의 물건의 연령층은 누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전문가시니까 20 몇 년을 하셨으니까 뭐 연령대 타겟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분명히 누님이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처음부터 저는 굉장히 많은 그런 막 복합적인 카테고리를 하는 건 비추고 알겠습니다. 딱 특정한 어떤 걸 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전략. 네.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혹시나 굉장히 성공하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다고 해도 너무 극이 다른 것들을 다 포용하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기존 손님층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라리 사이트를 여러 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미 하나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에 성공한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30대를 통해서 성공하셨다 그러면 20대용 만들고 10대용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8, 9년 전에 제가 옷을 만들어서 주님 사이트에 팔았을 때 주님이 옷은 한 페이지에 보여드린 것도 나한테 뭐 15스타일 이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나? 그랬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간에 옷은 이제 한 페이지에 나오려면 뭐 15에서 45에서 기억이 45였나? 그런 식으로 액세서리도 처음에 너무 감이 없으시니까 몇 스타일 정도는 쇼핑몰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사람들이 쭉쭉 보고 넘어간다는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3개는 말이 안 되잖아. 1000개도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네, 근데 그렇죠. 우리는 그 감이 없잖아. 1000개와 3개는 너무 폭이 넓고 그 사이에 그럼 대략적인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쇼핑몰이 운영 가능하는지. 그렇죠. 글쎄. 몇 종류의 것들이. 사실 의류나 액세서리는 뭐 다다익선이긴 한데, 너무 많으면 뭐 그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예전에 제가 의류할 때는 막 제품 수가 14,000개 막 이랬었는데, 너무 많은 거고, 사실. 복잡해서 나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브랜드다 보니까 뭐 그렇진 않았는데, 브랜드는 충성도가 있으니까요. 브랜드인데 이 옆에 예를 들어서 제가 클릭할 수 있는 네네. 카테고리 예를 들어 반팔, 네. 바지 이게 카테고리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액세서리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팔찌, 목걸이. 그 카테고리만 하더라도 아마 한 50가지 넘을 것 같아요. 액세서리 카테고리가 그렇게 많나?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하시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돼요. 네. 그렇구나. 그 타겟으로 가져오는 게 낫겠다. 네네. 색깔을 정확한 컬러로 네네. 가져오는 게 낫겠다. 네네. 그런데 방금 우리 그 말씀 에디. 에디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러를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몇 가지 정도는 그렇죠. 어떻게 그건 묶어주는 게 필요할 것 몇 가지 같은데 카테고리에 그런 건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늘 그렇지만 쇼핑몰은 무조건 타겟 사이트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타겟 사이트가 맞아요. 내가 얘를 이길 수 있어 없어랑 상관없이 그냥 얜 내 상대야. 네. 난 얘를 잡을 거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랑 상관없이 네네네. 자기가 창업하려는 그 업종의 타겟 사이트를 무조건 찾아야 돼요. 아, 네. 한 개든 혹은 세 개든. 왜냐면 그 타겟 사이트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중요한데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카테고리라던가 상품 숫자를 비교해 보기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의 느낌, 그러니까 디자이너한테도 의뢰를 하실 때 그냥 다짜고짜 사장님 혼자 생각하시는 걸로 얘기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디자이너가 듣는 거랑 네. 디자인을 모르는 일반인이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갭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이 디자이너 분들이 작업해 오는 걸 보면 안 맞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서로 또 너 왜 이렇게 작업했냐, 내가 말한 건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디자이너는 속으로 뭐 욕밖에 못하죠. 이 사람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자인을 의뢰할 때도 딱 찍어서 얘처럼 만들어 와야 돼. 이런 식으로 딱 찍는 게 있어야 돼요. 얘 같은 이런 느낌이야. 근데 뭐
기획서는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의뢰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네네. 그래서 네. 이거 그러한 내용을 우리 이제 누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네. 타깃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네네네. 이런 모델이 하는 이런 색깔로 하면 우리도 좋겠다 네네. 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뭐였냐면 그 제품은 이미 우리 매장에서 몇 년 전에 히트치고 빠진 제품이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도매를 해가는 사람들하고 온라인에서 이 어린 친구들이 구매하는 게 확실히 지금 색깔이 틀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그게 지금 괴리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오프라인 경력이 짧더라도 온라인에서는 좀 잘 나가는 쇼핑몰이거든요. 근데 또 현장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누님 같은 경우는 그건 너무 옛날 거야 라고 좀 그러는 그걸 어떻게 그 간극을 맞춰야 되나 싶은 거죠. 그것까지는 사실 제가 조언해드릴 수 없고 네, 그거는 말 그대로 지금 동대문에서 사실 옷을 파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걸 픽업해서 잘 팔릴 거냐 이런 질문이랑 그렇죠. 사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해드릴 수 그 상품 개수나 카테고리에 나누는 거는 이제 참조를 할게요. 그런 거는 타겟 사이트를 사장님이 얘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네. 그런 애들을 최소한 3대에서 5 정도 세팅을 하셔가지고 걔네들이 인스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걔네들이 페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걔네들이 블로그를 어떻게 만약에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서칭을 쭉 한번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따라할 건 따라하고 이건 좀 별로다 그런 건 좀 안 따라하고 카테고리랑 제품 수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아마 패션 액세서리 쪽은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마케팅 쪽에서 인스타 페북 말고도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 아마 메인에 뜨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쪽은 하여튼 패션 카테고리는 조금 다른 쪽이랑은 좀 달라요. 그 네이버 쇼핑에서도 되게 이미지가 되게 크게 뜨는 어떤 그런 광고 상품이 따로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패션 쪽은 비주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말 그대로 패션은 그냥 딱 처음 봤을 때 멋있다 이러면 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쪽은 이제 따로 또 공부해 보시면 되는데 광고 쪽은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그렇지만 사이트를 오픈하시면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그러면 전화 오시면 영상을 보시는 광고계의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그냥 상담 받아보고 싶다. 와라. 그러면 다 찍어 이렇게 인쇄해서 와요. 그럼 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러면 다 설명을 듣고 생각해 보겠다. 연락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한 3군데 정도만 미팅해 보시면 지금 그쪽 액세서리 쪽에서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사장님한테 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거 아주 좋은 팁이네. 그러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와요. 따로 연락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중에서 대충 이 액세서리 업체들이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패턴을 익히실 수 있어요. 그 패턴과 사장님이 직접 검색해 본 결과와 믹싱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좀 하면 되겠구나 라고 감은 좀 오실 거예요. 잠깐만 끊어가시죠. 오케이.